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을 끄는 순간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회사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는 그 모든 순간에 반도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거의 의식하지 않지만 이 작은 칩 하나가 없으면 현대 사회는 사실상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중요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이고 기업의 실적을 좌우하며 국가 경제의 흐름까지 바꾸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는지, 왜 세계 시장의 리더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일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분야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력에서도 자본력에서도 결코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그 선택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 불확실한 수익,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까지 모두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 기업들은 하나의 중요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모든 반도체를 다 잘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한번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 규모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규모의 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빠르게 만들고, 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에서 PC와 휴대전화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따라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기술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 구조, 그리고 전략이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완벽함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빠르게 개선하고 대량 생산에 적용하는 데 강점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연구실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나라라기보다는 공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하나를 짓는 데만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이런 결정을 오랜 시간 버티면서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 구조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구조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AAT 시장 침체 같은 시기에도 투자를 줄이기보다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가 회복될 때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세계적인 리더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대한민국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요인은 경쟁국의 추격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요 경쟁자였다면 이제는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변화의 속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과거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같은 분야에서는 메모리뿐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갈등과 공급망 재편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메모리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시스템 반도체와 설계, 소프트웨어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빠르게 만드는 나라에서 없으면 안 되는 나라로 역할이 바뀌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수출과 고용, 그리고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반도체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 그리고 우리의 월급과 소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과정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생존 경제였습니다.